3교리그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0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병오일이 되겠고요. 일진 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병화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보는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 일간의 성정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 환경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은 화가 되죠. 병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죠. 따뜻한 온기는 목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수백도, 수천도, 수만도, 태양 온도 수만도까지 올라가죠. 그러한 덥다라고 보기도 없죠. 모든 만물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 기운, 화가 왕한 계절로 봤을 때는 화가 왕한 계절은 바로 여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병화, 정화가 여름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지지율은 4, 5, 미, 5월이 바로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 화가 왕한 화왕 절이 되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색깔은 빨간 적색이 되는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라고 하죠.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봉황이 이렇게 화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나무, 목은 청룡, 금은 뭐라고 합니까? 백호.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사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백호죠. 나머지는 다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수가 관장하는 것은 현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마다 이렇게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의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 신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고, 오늘 화는 어떤 것? 예를 주관하는 것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신독이라고 해서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하고 혼자 있을 때도 내 자신한테도 예를 갖춘다라고 하지만은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다? 나는 당신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미워하지 않고 존경한다 해서 불가에서는 합장을 하는 것이고, 또 각국의 나라마다 예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표현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 좀 보이는 거잖아요. 어두운 데서는 아무리 인사를 한들 보이지 않죠. 멀소리만 들을 뿐이지.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얘를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과 양,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음화가 있고요, 양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양화에 속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같은 화이다 하더라도 양화라고 하는 것과 또는 음화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다르다. 양은 음보다 강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죠. 사람으로 치면 양은 남자 같은 성향, 동적이고 조금 거칠고 투박한 성격이라고 하면, 음은 여자 같은 좀 약한 것 같지만 좀 아리따우면서 좀 섬세하고 약간 정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더 뜨겁고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더 밝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음화는 상대적으로 양화보다는 좀 덜 뜨겁고 양화보다는 좀 덜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개념, 어떤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화는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화는 열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간이 병화, 내일 공부하는 일간이 정화인 경우에는 열기가 아니라 빛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월지가 5월이다, 열지가 뭐 4화다라고 했을 때는 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간일 때는 항상 빛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양화인 병화,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이죠. 그럼 선생님, 태양은 무조건 병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디 갔더라?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것이지 절대적으로 태양만 병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겠죠.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 하나는 100촉광짜리 촛불이라고 하면 하나는 10촉광짜리 촛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촛불이라도 얘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음화인 정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음양의 개념은 어떻다? 절대적인, 태양은 무조건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등촉지화, 촛불 같은 건 당연히 무조건 정화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항상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두 가지가 있을 때 더 밝고 더 뜨거운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뜨겁고 덜 밝은 것은 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양화인 병화를 설명하고 음화인 정화를 설명할 때는 강학상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과 같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와 같다. 등촉지화라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것 개념, 모닥불 같은 개념,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병화인 이 태양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어떤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자연적인 불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는 어떤 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로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해서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해서 만든 거죠. 촛불은 연료가 필요하고 모닥불도 장작이 필요하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그 불로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이가 어디가 있냐면, 병화는 신왕하게 되면 굳이 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로서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정화 같은 경우는 신왕해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화인 것이다. 왜냐? 스스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빛을 또는 스스로 열을 발산할 수 없고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지만 그 빛을 또는 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서 빛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병화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치용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필요한다. 화가 왕하면 수로서 억제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병화 스스로가 왕할 때는 임수로 쓰는데, 만약에 병화가 5월, 4월 등에 태어났거나 또는 병월주라서 병화 자체가 지지로 화가 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조열해지기 때문에 수는 그 열기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반면 빛은 보강시켜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든 정화 일간이든 왕해지게 되면 일간 빛은 보강을 하는 것이고 주변의 뜨거운 열기는 식혀주어야지만, 병화는 돋보이게 되고 주변에 또 사는 동식물들은 너무 뜨거우면 못 살죠. 그래서 그렇게 임수라고 하는 개념을 취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당연히 병화일간도 신약해질 수도 있겠고 정화일간도 신약해질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으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 해야지만 화를 생할 수 있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목이죠. 을목 제가 설명할 때 뭐랬죠? 화초와 같다 그랬죠. 풀 뜯어다가 불 피워봤자 어떻습니까? 오래 못하죠. 큰 나무를 베어다가 큰 장작으로 불을 지펴 그 불이 오래 가죠. 그래서 일간 정화가 신약했을 때 을목 쓰는 사람하고 병정화가 약한데 간목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겠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다 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화를 생할 때는 정편이를 떠나서 음목인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화는 빛과 열로 이렇게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 이해하셔도 큰 소득을 얻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월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누차에 걸쳐 설명하지만은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한열과 왕쇠는 어떻다?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을 놓치고, 핵심은 그냥 간과 또는 그냥 모르고 맨날 뭘 봅니까? 신살, 공망, 삼재 등등등등 보다 보니 사주 핵심을 모르니 사주를 잘 10년, 20년을 하더라도 핵심을 놓쳐버렸으니 사주를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이 중요한데,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을 보는 가늠자와 같은 그런 것이고,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왕세와 한열을 갖다가 어떻게 중화시키느냐가 바로 핵심,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월령은 신월이 되겠고요. 월령 안에는 반드시 절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월지는 반드시 없는 게 없습니다. 자월도 절기가 있고요. 축월도 절기가 있고, 12달 모두 절기가 두 가지씩 있어서 24절기라고 하죠. 24절기. 신월이라고 하는 때 안에는 절기가 입추와 뭐가 있습니까? 입추와 처서가 있죠. 입추와 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서도 나름대로 이제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명리학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나 입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월로 넘어온다,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계절 자체가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입추가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신유술, 서방이 되면서 가을이 되죠. 가을. 그 다음에 신월은 초추라고도 하고요. 유월은 중추라고도 하고, 술월은 모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가을이면서 금이 왕과 숙사기가 강한 금왕절이다. 그래서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된다. 술월은 금의 이제 쇠지가 되지만은, 신월은 실질적으로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요건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만은, 술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금국을 이루면 역시나 금이 왕해지는 것.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술월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이 왕하면 금은 목을 극하죠. 금극목. 그러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유월에 수는 세력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신월이면 여기가 병지가 되고요. 유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되고, 술월은 화는 묘지지만은 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화토의 병사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화토가 세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뭐다? 병화일간. 병화가 4월, 5월, 미월에 임관, 제왕, 쇠지, 사후미월에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면, 입추가 지나면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면 병화 자체가 이제 병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병화 자체가 이제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병화의 기운이 아직은 완전히 서산 너머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화의 빛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병화는 빛이 남아있으면 일단 병화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리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월의 병화가 약한데 임수 투출하면 이 칠살 임수가 병화를 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병화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어야 된다.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로 뭐야?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가 지지에서 통근하기 위해서는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야 된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장생처가 되고 인중간목이 생주를 하면서 인중병화의 병화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이고, 사는 병화의 여기가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오는 병화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반드시 어디에 인사오 등에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에 이렇게 병화가 약한데 오를 받다 병호일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만 갖고도 병화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신월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는데, 그래도 병화 자체가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간목 한 점 정도로 있어서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주면 임수가 목을 생하고 목에 다시 병화를 생주해주는 순환 구조가 돼서 살인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신월의 병화는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원령 자체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수가 투출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임수가 투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어서 병화 스스로가 뭘 해야 된다? 힘을 얻어야지만 능히 재성이잖아요. 제사를 감당할 수 있다. 병화가 세력만 얻게 되면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얻으면 재성은 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큰 명예가 되는 것이다. 제살이 나한테 큰 도움과 부귀를 갖다 주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그는 어떤 제살 태왕이 되게 되면 이거는 부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서 망하고 명예는 실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의 병화는 반드시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8글자 안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틀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이제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격국과 용신은 사주를 보는 도구와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야지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신금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가 금을 보면 화극금 하려고 하죠. 화가 금을 보면 극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간인 병화가 월지 신금을 보게 되면 화가 금을 극하려고 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거죠. 내가 극하는 거고, 이거를 악극자라고 하죠. 내가 극하는 것, 악극자 재성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배웠던 나를 극하는 것이 있었죠. 내가 극하는 것하고 나를 극하는 것 좀 다릅니다. 나를 극하는 건 극하자 관성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오늘 배우는 것은 내가 극하는 악극자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죠. 재물, 처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유흥오락도 될 수가 있겠고, 유흥오락, 그 다음에 주색잡기 같은 거, 인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근면성실성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하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한데, 반대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해서 재다 신약이 되면 오히려 게으른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는 그야말로 바를 정자에다가 재물자자, 바른 재물이죠. 월급, 이자 같은 개념이고요. 처를 재성으로 본다라고 했으니 남자 입장에서 정제는 본처가 될 것이고, 현재는 본처 아닌 처가 되겠죠.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로서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하고, 편제는
예상치 않은, 정제는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재물이라고 하면, 편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재물을 발해 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로또 같은 거 당첨이 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일확천금 같은 이런 개념의 재성을 말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편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음의 조합 받지 않으면 편제가 되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에 경우는 양화인 병화가 신금 양금을 받기 때문에 편제 격이 되는 것인데, 신월은 뭐가 됩니까? 금왕절이 되는 됨에 반해서 화는 신월에 약하죠. 그래서 신약 제왕한 사주 또는 제다 신약한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벽하게 제다 신약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주가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제다 신약으로 굳어질 수도 있고, 또는 신왕제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간이 왕한데 재관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본기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 신중에 있는 무토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격을 논할 때나 용신을 취용할 때 신중에 있는 무토는 취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있는 무토가 처음에 투출되었다 식신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친구들하고 그렇죠, 개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격이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양화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 격 또는 칠살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칠살격이 되는데, 재성의 왕살을 생각하니까 제살이 태왕한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편관격이 돼서 제살 태왕이 되든, 일간약에서 제다신약이 되든 대왕이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뭐다? 일간이 신약하다가 관건이죠. 그래서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고,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데 관살 청을 투출하면 당연히 약한 일간이 재관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인성이 있거나 또는 비견겁체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인성으로서, 특히나 음목인 을목이 아니라 양목인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병화가 생을 얻어서 명의 재성을 감당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게 되면은 이 임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하는 살인상생의 구조에다가, 역시나 병화는 뭘 좋아한다? 어느 정도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여력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 칠살을 얻어서 능히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월의 병화는 아까 말했던 신약이죠.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토가 많게 되면은 작은 불빛을 쉽게 획이 무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두시면, 가장 좋은 건 이제 지지로 사우화 등의 뿌리를 두고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는 상태에서 임수 투출해서 병화를 보강해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주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오늘 구조 보게 되면 아주 드라마틱하죠. 월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안적인 칠살격이죠. 이렇게 제살이 태양한 구조가 되는데, 잘 보세요. 연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용신 간목으로서 칠살이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병화를 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죠. 간목이 뿌리가 없는 것이 좀 아쉬울 것 같았는데, 진에 이렇게 얻음으로써 갑진, 간목이 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일지의 오와 양을 얻어서 병호일주가 되는 것이니, 이거 일간도 세력을 얻었죠. 뿌리를 튼튼하게 얻었죠. 간목이 생해지죠. 칠살 임수도 뿌리가 튼튼합니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신왕살고유제라고요. 유제라고 해서 이거는 출장입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왕하고 살도, 그러니까 신왕은 일간도 세력이 있고 살도 세력을 크게 얻었고, 제함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것도 제하는 거지만은 간목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이렇게 화살하는 것도 제함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주 구조가 어떻다 원안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출장 입상이다라고 하는, 나가서는 명장수가 되는 것이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옛날에 그 뒤끝은 좀 안 좋지만 김종서 사건 같은 사람이 재상으로서 또 밖에 나가면
아주 호랑이 같은 그런 장수로서 이렇게 또 위험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말년에 죽임을 당해서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구조는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뭐다 사주가 굉장히 탄탄하다. 일간도 있고 인성도 있고 실살도 뿌리 튼튼하고 괜찮은 3주를 갖추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이거를 어떤 생지를 얻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가중해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고, 가감을 해서 좀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좋은 삼주를 갖다가 완전 망쳐버릴 수도 있는 생시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 신자진 수국의 인수가 너무 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신자진 수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이 되지 않는다 보는 것이 맞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주까지는 너무 짜임이 좋은데,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중될 수도, 기람이 가중될 수 있고, 기람이 가감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완전 이 좋은 3주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시가 바로 이 무자시가 되는 겁니다. 좌우충되면은 일간병하고 오의 뿌리를 얻어서 좋은 그런 격이 될 수 있는 조짐을 갖다 좌우충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오화를 깨박살을 내버렸죠. 임수는 그래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까 신왕살구 유제가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면서 무토가 투출해서 병화를 회강하죠. 무토가 투출해서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목이 무토를 제하고는 있지만은 역시나 병이 없는 것이 낫지 아프고 나서 약 먹어봤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충운되지 않죠. 오술합화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은 왕해지는 거지만 오술합에서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왕해지겠죠. 이 무토가 세력을 크게 얻으면 하는 짓이보다 병화를 회강하고 임수를 파극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이거 간목이 왕할까요? 무토가 왕할까요? 당연히 월등하게 이거는 무토가 왕한 겁니다. 왜냐면 무토는 옷을 다 여기 뿌리를 두고 있고 진에도 뿌리를 두고 있죠. 간목은 간신히 진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임수의 생을 받는 정도밖에 없죠. 게임으로 치면 이거는 100명의 적군과 10명의 아군이 싸운 것과 같다. 간목이 무토를 제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너무 조열해질 수 있다. 왜냐면 화운은 특히나 화만 왕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이지게 되면 이 토는 다시 수를 파극하는 역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건 토가 왕해지는 것이 아니고 병화가 인의 뿌리를 얻었죠. 오의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신충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신충 되지 않죠. 간목도 진인에 다 뿌리를 뒀습니다. 간목도 세력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점.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역시나 갑술대운 때 이거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남자는 진술충돼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가 조금 손상을 받는 그런 구간이 있을 때, 이럴 때 조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묘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경인시가 되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오화를 건드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도 나쁘지 않다. 왜냐 간목을 얻었기 때문에 수가 좀 많아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병화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금수로 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렇죠. 요 갑술대운의 진술충을 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인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병자대운 때는 이건 신자진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좌우충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장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병진시도 경인시와 더불어 임진시도 생각해 볼 만한 생시가 되는 것이고,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관살훈잡이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썩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개사시하고 임진시하고 둘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개사시보다는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본다고 하면 임진시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갑오시는 이제 일간이 양인 두 개를 얻었어요. 이거는 오히려 신월의 병화라 하더라도 일간이 굉장히 왕한 건데,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금수운으로 행해야지만 수화기재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병병이 두 개가 공존하니까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금순으로 갈 때 병화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목화운, 이거 신이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금수운으로 갈 때, 병병병존이니까 나쁜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병화가 금수운으로 갈 때는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정유시보다는 병신시 훨씬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